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프 신형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국내에 7인승이 먼저 소개가 됐고 이후에 5인승 모델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구형에 비하면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죠. 그랜드 체로키 5인승의 트림은 리미티드와 오버랜드 두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오버랜드입니다. 가격은 9,350만원이고요.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외장 디자인은 기존의 틀을 거의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랜드 체로키 같은 차는 외장 디자인도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 틀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구형 대비 좀 더 미끈해진 모습이죠.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이고요. 여기에는 LED 안개등과 코너링 램프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는 5인승과 7인승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얼굴이 약간씩 다른데 이게 좀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5인승이기 때문에 7인승 대비해서 차체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죠.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전장과 휠베이스고요. 전고도 약간 낮습니다. 반면에 전폭은 이 5인승이 조금 넓고요. 그리고 많은 미국 차들이 측면에 레터링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랜드 체로키 역시도 이 도어 하단 쪽에 그랜드 체로키라고 크게 레터링이 붙었죠. 그리고 요즘 신차는 외부에 트림 레터링이 안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측면 오른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신차는 머플러가 장식으로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그랜드 체로키는 머플러 장식은 아닙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사이즈는 265에 50R 20입니다. 이 알로이도 차의 성격에 맞게 스포크가 좀 강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예,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외장보다 실내가 더 많이 바뀌었죠. 실내는 말 그대로 풀모델 체인지고요. 기존에 비하면 디자인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편의 장비가 특히 더 대폭 늘어났죠.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오버랜드인데 서밋 리저브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내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버랜드 먼저 보면은 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상단에는 가죽으로 덮었는데 이 가죽이 의외로 좀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또는 보는 것보다는 이 내장재가 더 좋고요. 물론 서밋 리저브가 좀 더 고급감이 있죠. 참고로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오버랜드부터 맥킨토시 오디오가 적용이 되는데 그 성능을 떠나서 이 디자인 자체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처음 부팅될 때 여기에도 맥킨토시 그래픽이 뜨죠. 구형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내장재는 좋아졌는데 좀 실내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 주변과 센터페시아 쪽에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이죠. 모니터는 10.1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미국 차 또는 미국 시장 차들은 아직도 7인치, 8인치 모니터도 많아서 이게 10.1인치만 돼도 이게 좀 사이즈가 커 보이죠. 실제로 이 모니터는 10.1인치 대비해서는 사이즈가 시각적으로 좀 더 커 보이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모니터 상단에 추가적으로 또 버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G, 차로 이탈 방지, ESG 온오프, 비상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두 개는 버튼이 비어 있는데 저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2분할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내의 편의 장비가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모니터 내의 그런 인터페이스나 그래픽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 화면에서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뜨고요. 이 내비게이션 맥 같은 경우에는 T맵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좀 이 모니터로 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화면이죠. 요거는 약간 랜드로버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구간 단속에서도 평균 속도가 표시가 되고요. 근데 이거는 목적지를 설정을 했을 때에만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뜹니다. 그리고 HUD와도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큰 메뉴를 아이콘으로 꺼내놨고요. 참고로 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축키죠. 여기도 이 단축키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이렇게 서라운드 뷰 아이콘을 꺼내놨는데 그러니까 저기 한 번만 누르면은 반드시 꼭 R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카메라 화면이 뜨죠. 기본 2분할이고요. 여기서 이 아래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뒤고요. 참고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걸 누르면은 가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컴포트는 공조 시스템이고요. 보통 미국 차들 보면은 브랜드 상관없이 이 공조 시스템의 아이콘이나 그래픽이 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기존에 비하면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안팎으로 좀 남성적인 디자인인데 모니터 내 아이콘은 약간 좀 오밀조밀해서 약간 좀 여성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여기는 전화, 그리고 여기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차량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컨트롤과 설정 두 가지가 있잖아요. 탭 두 개가 있는데 컨트롤 누르면은 여기서 디밍과 서라운드 뷰 카메라, 그러니까 다른 지프처럼 뭔가 이 아이콘들 또는 메뉴가 좀 중복되는 그런 게 있죠. 이건 전방 카메라.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왼쪽에 추가적인 메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 및 날짜, 이거는 전화와 블루투스, 이거는 음성인식 설정, 요거는 카메라, 그리고 미러 와이퍼,
라이트의 경우에는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깔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차들이 그렇듯이 무드 조명이 차에 아주 그렇게 넓은 범위로 적용이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빛도 좀 은은합니다. 그러니까 도어 트림과 발치 이 정도에만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색상도 이게 딱 5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위아래의 색상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동기화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앱을 누르면은 여기서 전체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미디어와 컴포트, 전화, 차량.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복되는 메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고요. 이 모니터와는 달리,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눈에 좀 잘 들어오는데,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좀 수직으로 떨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버튼 아래에 있는 그 방향 있잖아요. 그게 운전석에서는 얼핏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경우에는 통풍과 열선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이게 여는 거는 이렇게 원터치인데 닫는 거는 이렇게 수동입니다. 이 안쪽에는 US 단자 2개와 옥스, 그리고 C볼트가 있고요.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이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그러니까 올로드 같은 경우에는 올로드와 스포츠 2가지고요. 오프로드는 락, 샌드, 머드, 스노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차고 조절이고요. 센터 컨트롤 박스는 차 크기 대비해서 이렇게 용량이 약간 좀 작게 느껴지는데, 의외로 이 안쪽까지도 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잘 했네요. 운전대는 지프 특유의 디자인이죠. 이 스포크 쪽의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러니까 보통 지프 차들 보면은 이런 디자인이 많은데, 운전대가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쫀득한 편이고요. 조절도 전동이죠. 그리고 많은 미국 차들이 그렇듯이 패들 시프트 아래쪽에는 오디오 관련 조절 버튼이 있고요. 계기판은 10.25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많은 미국 차들이 그렇듯이 이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꽤 많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냉각수라든가 변속기, 오일온도, 오일 압력, 배터리 전압 같은 정보가 표시가 되죠. 계기판은 몇 가지 디자인으로 바뀌는데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이지만 뭔가 아날로그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이렇게 누르면은 좀 더 간소화가 되고, 그리고 OK를 누르면은 HUD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시 정보 설정에서 사용자 설정, 그리고 에디트로 들어가면은 보통은 HUD 이 조절이 이 계기판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모니터에 뜹니다. 이렇게 HUD는 몇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레이아웃 3, 2, 1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죠. 표시되는 정보가 많긴 한데, 길 안내 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글자 크기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죠. 보통 미국 차들이 차 사이즈 대비해서 시트의 크기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데, 이 차도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판의 길이가 짧은 건 아닌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좌판 길이가 짧진 않거든요. 근데 좌우의 폭이 약간 좀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L에 비하면은 조금 단단한 편이고요. 반면에 가죽의 느낌은 괜찮은 편입니다. 도어 트림은 일반적인 디자인인데, 저 백킨토시 오디오 때문에 그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 좀 사네요. 그리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들어갔고요. 보통 미국 차들은 4개 모두 원터치가 들어가도 2열은 또 올리는 것만 원터치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캐딜락도 그렇고. 근데 이 차는 4개 모두 다 상하형 모드 원터치입니다. 시트 메모리는 2인분이 적용이 되는데, 달리는 중에서도 저장이 되고요.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2열의 거주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좌석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 조금 남고요. 결정적으로 헤드룸이 넉넉하고, 2열 등받이 각도도 조절폭이 큰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좀 뒤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1열처럼 2열의 시트 쿠션도 좀 단단한 편이고요. 반면에 2열 시트 치고는 시트의 전체 크기가 또 작은 편 아닙니다. 2열의 레그룸이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래쪽의 공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시트를 낮춘 상태인데도 이 아래쪽에 공간의 여유가 있고, 결정적으로 2열보다 그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이 좀 더 낮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과 송풍구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US 단자가 4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220이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에도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이 되는데, 이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아주 그렇게 넓은 편 아닙니다. 한 번 누르면 딱 절반만 열리고요. 덮개가 한 번 더 누르면 다 열리죠. 차 크기에 맞게 트렁크의 용량은 꽤 넉넉한 편이고요. 일단 들어가는 쪽에 입구가 좀 넓죠. 그리고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렁크 아래쪽에 따로 이렇게 수납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트렁크 바닥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리고 트렁크 전동 버튼은 일반적인 위치가 아닌,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죠. 미국 차들이 이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C볼트가 있고요.
그랜드 체로키는 전체적으로 사양이 많이 좋아졌는데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쪽에서 전동으로 접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저 2열 쪽에서 그 레버 한 번만 당기면은 원터치로 이렇게 접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예, 공연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낮게 깔리는 베이스톤인데 전체적인 볼륨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막 되게 시끄러운 그 정도는 아닌데 뭔가 좀 큰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사운드죠. 그리고 정차 시 진동 대책은 괜찮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조금 가늘게 있고요. 또 시트로는 없고요. 반면에 히터를 키면은 초반에 진동이 약간 늘어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6L 자연흡기 V6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흔치 않은 V6 자연흡기 엔진이죠. 최고 출력은 286마력이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그 오프로드에 기반을 둔 차답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차 시에 운전대를 돌리면은 이 운전대도 좀 묵직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움직임이 좀 묵직하다 또는 좀 견고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남자의 좀 남자에 어울리는 그런 차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하체가 기본적으로 단단한 편인데, 제가 시트 쿠션도 좀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저속, 주차장을 좀 빠져나가는 그런 아주 저속에서는 차가 약간 좀 둥실둥실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하체의 댐핑은 좀 단단한 편이고요. 제가 저번에 시승기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랜드 체로키는 7인승이 가장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승차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7인승이 낫고, 5인승은 그거보다는 조금 단단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좀 더 스포티한 그런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저속에서는 약간 좀 둥실거리는 그런 하체 감각인데, 속도가 그 이상을 조금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하체가 좀 단단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저속에서 저회전에서 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데, 이 차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구간대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아주 저부하로 엑셀링을 할 때 지금은 회전수가 한 1000에서 한 1500 사이거든요. 이때는 그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략 한 1500rpm이 지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엔진 소리가 좀 더 크게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대략 이렇게 한 2000rpm이 넘어가면은 뭔가 엔진 회전수도 이렇게 빠르게 바늘이 올라가는 한편 이 소리도 같이 좀 커지죠. 사실 이 차가 전체적인 방음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외부 소음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예를 들어서 이 차는 1열은 물론 2열 유리까지 이중겹합이고요. 그러니까 이중겹합 치고도 그렇게 유리가 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체의 방음도 괜찮은 편인데, 다만 이 차가 20인치 타이어를 껴놔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에서는 이 타이어 소리가 좀 올라오는 편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보통 키가 큰 SUV가 그런데, 또는 랜드로버처럼 오프로드에 기반을 둔 차가 아무래도 고속에서는 바람 소리가 좀 더 나는 편이거든요. 이 앞유리도 좀 서 있고, 그래서 이 차 역시도 고속으로 날 때 바람 소리가 비슷한 차 대비해서는 좀 더 나는 편입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키도 크고 시트 마운트도 좀 높게 설정이 돼 있어서 이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도 약간 좀 껑충한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랜드로버와 좀 비슷한 그런 그 정도의 높은 포지션이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은 높은 포지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높게 시트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차들은 이쪽에 사이드 미러가 평면이어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차 역시도 그런데, 다만 이 차는 저 끝부분에 약간 볼록 처리를 해놔서 사각지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완전 평면 미국 차보다는 사각지대가 훨씬 적고요. 그리고 뒷유리도 기본적으로 그 면적이 좀 큰 편이어서 생각보다는, 그리고 저 헤드레스트가 의외로 뒷유리를 이렇게 많이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후방 시야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요즘에 미국 차들 타보면은 그 변속기의 그 충격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작년까지만 해도 타는 미국 차마다 브랜드 상관없이 변속 충격이 다들 특히 이제 저속에서 움직일 때, 또는 요즘에 또 그 차들도 다 다단하잖아요. 8단, 9단, 10단 이렇게 쓰는데 변속 충격이 좀 강했는데, 요즘에 타본 미국 차들은 이제 이것도 브랜드 상관없이 변속 충격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차도 저속에서 뿐만 아니라 고속에서 또는 킥다운 할 때도 이 변속 충격이, 그러니까 킥다운 할 때
반응이 조금 느린 건 있지만 그 변속 충격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차의 성격에 비하면 의외로 언더스티어가 좀 많이 최소화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해서 전자장비가 좀 일찍 잡고요, 또 잡을 때도 뭔가 엔진 출력을 좀 많이 줄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좀 무겁고 오프로드 성향 기반의 차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올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오토와 스포츠가 있는데, 스포츠로 바꾸면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인데, 이거는 다른 차와 비슷하죠. 근데 이 차는 유독 스포츠에서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되게 두드러집니다. 이 차가 오토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가속 페달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훅훅훅 하고 좀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차의 특성을 아직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차인데, 그래서 배기량이라든가 출력 대비해서 이렇게 저부하 상황에서 엑셀링 할 때는 차가 좀 잘 나간다, 반응이 좋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 초반의 반응, 이게 훨씬 더 민감해지죠. 기본적으로 이 차가 언더스티어 지향이긴 한데, 확실히 스포츠로 돌면은 제어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늦고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양도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주행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가속력인데, 그러니까 비록 이 엔진이 사골이긴 해도 요 그랜드 체로키에는 좀 딱 맞는 또는 어울리는 그런 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속도가 잘 붙는 또는 반응이 좋은 그런 성격이고요. 그리고 트락셀을 해보면은 자동 변속되는 시점까지 꽤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최고 속도는 193, 4에서 제한이 되고요. 방금 예전 미국 엔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씩 개량이 되긴 돼서 예전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반응은 좋지만 밟으면은 초반만큼 그렇게 힘이 안 나오고, 그리고 회전 그 한계도 좀 낮았죠. 근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트락셀 해보면은 의외로 저 6천 한 300, 400까지 회전하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변속될 때, 그러니까 6000rpm 넘어갈 때는 저 레드라인이 또 그래픽으로도 표시가 됩니다. 이제 변속 충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없는데, 방금처럼 스포츠 모드에서 풀악셀에서 자동 변속이 되면은 이렇게 약간 변속 충격이 있긴 해요. 주행에서는 확실히 연비가 가장 큰 단점이긴 합니다. 시속 90으로 변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200마력 후반대 또는 300마력 초반대 SUV 정속 주행하면은 90으로 그래도 10은 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 자연흡기 엔진, 그러니까 다운사이딩 터보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거에 대비해서는 좀 연비가 좀 덜 나오고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당연히 10이 안 나오고요. 물론 보통 배기량이 큰 차들의 경우에는 90과 110의 차이가 크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정속 주행할 때 그 연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연비가 별로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연료 게이지의 눈금은 잘 안 떨어지는데, 그거는 이 차 연료 탱크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이 차가 제어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하체가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리막으로 코너를 지나갈 때 그 차체가 그렇게 많이 안 기울어져요. 그리고 보통 아주 비싼 차가 아닌 다음에야 1열 대비해서 2열의 승차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의외로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비슷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2열은 2열 치고는 이제 승차감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무난한 그런 승차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2열의 방음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번에 신형 그랜드 체로키를 다시 한번 타보니까 확실히 구형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간 가격만큼 좋아진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비하면은 예전에는 없던, 특히 썬민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고급 감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구형에 비하면은 실내가 전체적으로 내장재도 좋아졌고, 특히 편의 장비가 대폭 늘어난 게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편의 장비는 다 적용이 돼 있고요. 반면에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7인승보다는
이게 좀 단단해서 이 호불호가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주행을 해보면은 차체가 좀 굉장히 견고하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차가 좀 견고하고 하체가 좀 단단한 만큼 좀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는 도어 트림 쪽에서 좀 잡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상품성이 많이 좋아진 건 맞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로써 신형 그랜드 체로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